여러분, 저 방금 퇴근하고 막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마루 산책시키고 뭐 하고 하니까 벌써 6시 22분이거든요? 저녁 지금 뭐 먹을지 고민 중인데 후토마끼 먹으려고요. 후토마끼 먹는 이유가 제가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아침 공복에 위가 좀 아플 때가 있어요. 위 경련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꽉 조였다가 풀렸다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진짜 위 하나만큼은 튼튼했는데 한 30대 접어들고부터 생겼달까? 그래서 제가 막 나이 들어서 이랬나 보다 이러면 이제 병원 선생님들이 막 어이없어 하거든요. 제가 병원에서는 되게 어린 축에 속해가지고 아무튼간 되게 어이없어들 하시는데 아무튼 진짜 30대 되고 생긴 증상 중에 하나예요. 조금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스트레스 이런 걸 딱 받으면 다음날 위가 살짝 아픈데 그래서 제가 상비약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병원에도 두고 집에도 두고 해서 아침에 딱 집에서 먹고 나갔더니 그게 진경제여가지고 금방 괜찮아지는데 한 10시, 11시쯤 됐는데 이제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이제 위는 다 나았고 배가 너무 고파서 제가 항상 아침에 먹는 그 견과류가 있어요. 그걸 좀 먹었는데 그거 먹고 한 30분이 지났나 갑자기 위가 다시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 먹은 지 한 4, 5시간쯤 됐을 때라 약 기운이 다 떨어진 건지 아니면 진짜 견과류가 자극이 돼서 그런 건지 뭐 알 순 없으나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돼가지고 딱 점심시간이 됐는데 배가 아파가지고 결국 점심도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그때 약을 하나 더 먹고 이제 점심시간에 위를 좀 쉬게 해줬거든요. 재민아이가 절대 뭐 먹지 말래요. 위가 지금 쉬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래요. 점심까지 굶었더니 지금 오후 6시잖아요. 배가 고파요. 뭐 재미나의 말로는 죽을 먹으라는데 도저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 그 정도로 그럴 일도 아니고 호또마끼에서도 프레쉬한 거 있잖아요. 기름기 없는 걸로 그 지단 호또마끼 먹을까? 진짜 레알 이렇게 계란만 들어있는 호또마끼 있거든요. 계란이 좋다더라고. 오늘 쫄쫄 굶었어가지고 배고파서 이거라도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영상이 어떻게 나눠져서 나갈지 모르겠지만 연차 써서 당일치기로 좀 여행을 다녀오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 근데 저는 이제 당일치기고 뚜벅이니까 최대한 이동 시간에 많은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아가지고 여기 전라도 근처로 알아봤더니 뭐 남원, 전주, 익산, 군산, 여수, 곡성, 구례 막 약간 요런 데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남원에 약간 이게 마음이 싹 쏠렸거든요. 좀 뚜벅이가 다니기가 좋더라고. 그리고 남원이 되게 푸릇푸릇하고 제가 지금 그 푸릇함을 좀 보고 싶어가지고 드릉드릉 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그 강한로원의 푸릇푸릇한 모습도 보고 싶고 막 해서 지금 남원으로 거의 기울어져 있는데 고민이 돼가지고 인스타에 이거 설문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 1등인데 갈 거예요. 지금 10분 됐는데 꽤나 많은 분들이 투표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지금까지 1등은 구례예요. 전 생각지도 못한 구례가. 제가 4개 올려놨거든요. 전주, 남원, 구례 하고 그 외에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1등이 구례야. 근데 저도 구례 진짜 좋은 거 알거든요. 저 친구들이랑 만나면 항상 구례 놀러 가면 진짜 좋은 카페도 많고 진짜 힐링하기 너무 좋은데 차가 없으면 좀 빡세요, 구례가. 차가 있었다면 구례를 갔을 거예요. 구례가 진짜 힐링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 투표 많이 참여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점심시간 끝나고 이제 근무를 막 시작했어요. 그 치료실 안에 제가 이렇게 앉아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쪽지가 하나 딱 제 책상 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쪽지를 열어봤더니 구독자님께서 이제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저희 병원에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화장실에서 발견하고 깜짝 놀라셨다. 근데 저도 그 쪽지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쪽지를 읽고 얼른 밖을 봤는데 하필 그 시간대에 밖에 환자가 너무 많아서 누가 주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저기 계실 텐데 근데 또 그분은 저를 알아볼 걸 알기에 이렇게 밖에 나가서 고개 내밀고 못 보겠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얼굴은 못 봤지만 또 이렇게 용기 내서 아는 척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병원에 이제 있다 보면은 여기 순천이 워낙 좁다 보니까 가끔 구독자분들께서 이제 저한테 치료도 받고 가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막상 아는 척 못 하시고 또 이제 집에 가서 DM 보내주시고 하시는데 뭐 제 구독자인 거 알면 치료라도 하나 더 넣어드리 뭐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재고난이 아니니까 하여튼 뭐 찜질이라도 더 따뜻하게 해드리고 뭐 수건이라도 좀 잘 덮어드리고 했을 텐데 하여튼 이렇게 아는 척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저한테는 어색한 일이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왔다네 여러분 왔습니다. 짜잔 계란 호또마끼여서 계란만 거의 가득 들어있는 거 시키면 안 되는데 닭강정 하나 시켰어요. 이거 6,000원이나 하거든요? 진짜 양도 적고 되게 불량식품 같은 맛인데 항상 호또마끼 시킬 때마다 포기가 안 돼요. 뭔가 이 불량식품 같은 맛이 너무 맛있어. 사람들마다 이 호불호가 좀 있거든요, 지단 호또마끼. 근데 저는 맛있더라고요. 스리라차. 뭘 보면서 먹어볼까? 제가 아까 스토리 확인해보니까 좀 전주가 압도적으로 높아졌거든요? 전주 여행 브이로그 좀 봐야겠다. 저 내일 전주에 갔다가 내일 다시 카메라
여러분 저 지금 밥 먹고 나서 지금까지도 계속 전주 여행 브이로그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문득 이거 설문이 어떻게 됐을까 봤더니 아직도 압도적으로 전주가 높긴 한데 남원이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방금 마음을 접었어요. 이거 설문지 한 하루 동안 하나? 결정 나면은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괜히 막 이거 보면서 막 설레가지고 막 다 찾아봤는데 갑자기 못 가게 되면 너무 아쉽잖아요. 아니, 그래도 아무튼 여러분이 설문지 해주신 거 이런 거 다 데이터 쌓아가지고 또 제 다음 여행지로 가면 되잖아요. 이제 좀 해외여행이 비행기 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유류활동료가 너무 올라가지고 솔직히 당분간 해외여행 못 갈 것 같거든요. 이제 조금 국내로 눈을 돌려보려고 한다. 어차피 저한테 오픈은 매달 있으니까 국내를 한번 열심히 다녀봐야겠다. 날 좋을 때. 더워지기 전에. 저 또 더우면은 녹아내리는 사람이어가지고 어디 잘 못 돌아다니거든요. 여러분 저 방금 세수하고 나왔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인데 요즘에 환절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진짜 좋은 화장품을 써도 광채나 약간 이런 게 좀 확실히 줄어들고 피부가 좀 컨디션이 확실히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요 근래 계속 그 뷰티 디바이스 기계에 관심이 좀 많았거든요. 나이가 30대 중반이 돼가니까 기계의 힘을 좀 빌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듀얼 테트라 헤일로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한 번, 두 번만 써도 다음날 피부 컨디션이 아예 달라요. 일단 쓰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헤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쪽이 U샷이고 이쪽이 E샷이에요. 여기 U샷이 우리 물방울 초음파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초음파를 쓰는 곳인데 특히나 노이즈가 많이 안 끼고 되게 깨끗한 에너지를 쓰는 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이 부스팅 젤이랑 같이 사용하면 되는데 이 기계 헤드에다 뿌려도 되고 저는 그냥 얼굴에다가 바로 이렇게 뿌려요. 기계를 켜서 여기 옆에 보면 스위치가 있거든요. 위로 올리면 U샷, 아래로 내리면 E샷. 근데 지금 저는 U샷을 먼저 사용할 거기 때문에 U샷으로 해놓고 모드가 총 4가지나 있어요. 근데 그중에 제가 제일 자주 쓰는 게 이 첫 번째 있는 광채 모드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피부에다가 이게 레벨도 조절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1단계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전문 장비의 주파수를 그대로 재현한 거라 피부 광채랑 진정, 속건조 이런 거에 최적화되어 있는 모드라고 해요. 한번 전원을 켜서 사용하면 총 8분 정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4분쯤 됐을 때 한번 알림음이 울려요. 그래서 그렇게 쭉 8분을 해도 되고 저는 4분 정도 하다가 이제 딱 E샷으로 갈아타줍니다. 방금 U샷을 막 했는데 피부가 아까는 좀 푸석푸석 건조해 보였는데 지금은 좀 광채가 도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실제로 다음날 화장도 진짜 잘 먹어요. 그냥 다음날 피부가 쫀쫀해지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E샷을 한번 사용해볼 건데 여기 옆에 있는 스위치를 내리면 E샷으로 모드가 바뀌거든요. 이렇게 저는 여기다 조금만 추가해가지고 E샷도 모드가 4가지 있어요. 뭐 갈바닉, 뭐 리프팅 모드, 윤곽 모드 있는데 저는 보통 모공 모드, 저는 모공 모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 나이 드니까 진짜 모공 늘어나는 게 피부에 너무 그러니까 눈으로 너무 보여요. 그래서 모공 모드로 이쪽 나비존이랑 이런 데를 항상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E샷 같은 경우는 홈케어를 하는 느낌이거든요. 갈바닉, 미세전류, EMS 그리고 LED 이렇게 보면 불 들어오시죠? LED까지 여기 하나에 다 헤드에 지금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이 헤드 하나로 붓기 관리랑 V라인 관리, 탄력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아주 최적화된 모드입니다. 이 3가지 에너지의 시너지 효과로 콜라겐은 270%, 엘라스틴은 200%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손으로 해서 흡수시킬 때보다 11배가 더 높게 흡수 효과가 있다고 해요. 너무 좋죠. 저는 좀 손으로 제품을 흡수시키는데 한계를 좀 느끼고 있었거든요. 화장품 자체 타입을 한번 바꿔보고 이랬는데 이렇게 디바이스를 가지고 제품을 흡수시켜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제품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항상 씻고 나면 머리를 말릴 때 선풍기로 한번 애벌 건조를 좀 시킨단 말이에요. 바로 드라이기로 말리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때 요거를 딱 해주면은 너무 좋아요. 어차피 그 시간에 항상 앉아서 그냥 유튜브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걸 써주다 보니까 그 손이 매일매일 가더라고요. 지금 이 헤일로 제품은 원래 기존 프리미엄 라인 듀얼 테트라 기술력은 그대로 적용시키고 가격은 좀 가성비 있게 출시한 기계거든요. 혹시 뷰티 디바이스 조금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제가 이거 더보기란에 링크 넣어놓을 테니까 구경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요즘 너무나 만족스럽게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15분이거든요. 한 2시간 정도 자고 일어났어요. 뭔가 그냥 좀 그 식곤증이 오기도 전에 제가 그냥 자고 싶은 거예요. 그냥 소파에 누워서 냅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이번 주가 9시 출근이라 한 12시 반까지는 좀 편집을 하다가 보통 자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뭔가 푹 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되는 건가? 좀 화요일이니까 수, 목, 금. 그래도
해야 될까? 좀 혼란스러운데 아무튼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대로 그냥 릴스 보고 밀린 유튜브 좀 보고 하다가 잠들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또 컴퓨터 켤 수도 있어. 아까 집에 오자마자 음료수 와 있는데 뭐가 그렇게 귀찮았는지 이거 그대로 올려놓고 정리도 안 하고. 칠성 사이다 제로. 그 미니가 음료수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항상 음료수를 하나 이렇게 얼음잔에 따라가지고 먹는데 저도 옆에서 이제 한두 입 정도?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많이 먹는 줄 알았는데 미니 없을 땐 보통 잘 먹지도 않고 미니랑 먹어도 진짜 별로 안 먹더라고요. 원재료가 정제수 다음이 바로 알룰로스예요. 이 원재료명이 여러분 그 많이 들어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있는 거 아시죠? 근데 하여튼 이거는 단맛을 알룰로스로 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제로 중에서도 좀 괜찮은? 대량으로 사면 좀 싸거든요? 그래서 샀어요. 그리고 지금 앞머리에 요거는 미니 거예요. 다슈 제품이거든요. 여기 앞머리 뽕 살려주는 거. 근데 미니가 쇼핑을 진짜 잘 안 하거든요. 저는 미니가 뭐 식재료 말고 물건 사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걸 딱 사가지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도 쓸 수 있다길래 제가 조금 돌라가지고 쓰고 있어요. 제가 왜냐면 앞머리를 좀 길러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저도 알아요. 저는 앞머리가 있는 게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걸. 근데 그냥 머리도 좀 많이 잘라졌겠다. 앞머리 좀 길러가지고 좀 이렇게 사이드뱅으로 좀 하고 다니고 싶어가지고 숱도 좀 많이 줄이고 지금 일단 앞머리를 무작정 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눈 엄청 찔러요. 근데 뭐 이거의 효과는 뭐 미미하다.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냥 머리핀 고정용으로 저는 요즘에 차고 있습니다. 메르시 간식 하나 줘야죠. 드시오. 다 먹고 오셨어. 뿌이. 누가 이렇게 조금만 올리래. 옳지. 응? 하지마. 트름을 해버리는데. 뭔가 뱃속에 아가처럼 자고 있지 않아요? 마루 자는 자세 디폴트 값이거든요. 너무 귀엽죠? 항상 이 굽어있는 허리가 사실 좀 걱정이긴 합니다. 마사지해서 이렇게 좀 펴줘야 돼. 여러분, 저 오늘도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와, 근데 오늘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최근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온 게 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저 내일 전주 놀러 가야 되거든요? 그 인스타 투표 결과가 여러분 1등이 전주가 나왔어요. 저는 약간 예상하지 못했달까? 왜냐면 전주는 워낙 좀 펀한 곳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전주가 나올 줄 몰랐는데 많은 분들이 전주를 골라주셨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급하게 이제 전주 가는 표를 예약했고요. 내일 아침에 이제 갈 건데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좀 사실 걱정돼요. 사실 제가 오늘 연차를 썼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비가 많이 온다고 저번 주부터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내일로 연차를 미뤘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안에 꼭 가고 싶어가지고 다음 주까지는 고려를 안 하긴 했는데 하여튼 내일 오전까지만 일단 비가 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내일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얼마나 왔는지 여러분 택배가 다 젖었어. 이거는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 속옷을 샀어요. 요 근래에는 그 가성비 속옷을 많이 입었었거든요. 그래서 쿠팡에서 위아래 속옷을 그 마룬5 거 많이 입었는데 아무래도 좀 오래 못 입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좋은 거 사서 오래 입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안다르 제품을 좀 사봤어요. 팬티도 다 젖어서 왔어. 양말도 주고 속옷망도 주고. 그리고 다행히 속옷은 여기 비닐에 담아져 있어서 다행이다. 또 이렇게 속옷 입다가 언제 또 가성비로 돌아갈지 몰라요. 그냥 제 마음이기 때문에 이번에 컬러가 너무 잘 나왔어. 너무 예뻐. 5개 샀습니다. 지금 여기 검은색이 2장이거든요. 안다르게 후크형이 있고 논 후크형이 있고 그래서 섞어서 사봤어요. 여러분 방금 씻고 나왔는데 저 오랜만에 팩하려고요. 제가 지난 겨울 동안 그 마스크팩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여기 이거 메디힐 거 너무 좋아가지고 자주 했는데 스킨케어 제품 바꾼 이후로 이제 화장실에서 다 스킨케어를 하고 나오다 보니까 마스크팩에 점점 손이 안 가기 시작해가지고 요즘에 좀 못했거든요. 내일 이제 또 나름 놀러 가는 날이니까 힐링하러 가는 날이니까 좀 뭔가 피부 컨디션도 싹 좋았으면 좋겠고 막 뭔지 아시죠? 근데 사실 이제 국내 여행이 오랜만이다 보니까 막 해외여행만큼이나 큰 막 감흥이 있진 않았거든요. 가기 일주일 전부터 기대가 된다거나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어제랑 오늘 이제 전주 가볼 만한 곳들 싹 찾아가지고 지도에다 저장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렇게 저장하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막 너무 설레면서 막 빨리 가고 싶고 그 여행 가기 전 설렘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발 날씨가 좀 좋아라. 비만 안 와도 감사하긴 한데 솔직한 마음으로는 비도 안 오고 하늘도 좀 파랗고 맑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오프도 아니고 연차까지 써가지고 가는 이유가 봄내음
봄내음을 맡으려고 가는 거거든요. 이 짧은 봄내음. 언제 또 느낄 수 있을지 모르는 이 봄내음 맡고 싶어서 가는 건데 제발 날씨 요정이 강림해가지고 파란 하늘 좀 봤으면 좋겠다. 저는 근데 구름이 껴있는 하늘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진짜 저 흰머리가 늘었어요. 아, 속상해. 물론 흰머리가 아니고 새치죠, 새치. 근데 그 새치가 여러분 잘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와 상관없이 젊었을 때도 잘 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유전적인 영향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새치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내 가장이 보태준 걸지도 모르겠는데 1년에 한두 개? 내 머리에서 새치가 볼까 말까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심심하면 보여요, 요즘에는. 꼭 여기 안 그래도 숱도 없는 여기 정수리 쪽 있잖아요. 이쪽에서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새치 이런 거 뽑으면 안 된다길래 안 뽑고 참다가 막 이제 막 나온 새치는 이렇게 머리카락처럼 자연스럽게 안 넘어가고 좀 이렇게 빠딱빠딱 쓰잖아요. 근데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뽑았는데 진짜 나이 들었으면 또 이렇게 느낀다니까요. 내가 30대 중반이 되긴 했나 보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전처럼 소화가 잘 되지도 않고 소화도 소화하고 뭔가 막 음식을 먹을 때 여기가 턱턱 막히는 느낌이 난다 해야 되나? 그게 뭐 역류성 식도염이라고도 사람들이 얘기하던데 제 느낌에는 역류성 식도염보다는 좀 그냥 그 내장이 약해진 느낌? 장기들이 약해진 느낌. 뭐 세월 앞에 장타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네? 여러분 저 저녁으로 이거 먹으려고요. 파스타. 제가 맨날 먹는 그 청양고추 파스타 오늘 해왔어요. 사실 오늘 저녁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배가 별로 안 고팠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거의 9시예요. 근데 갑자기 설거지를 막 하다가 파스타를 삶는 웍 있죠. 그걸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파스타가 땡기는 거야. 지금 살벌하게 넘쳤단 말이에요, 이쪽이. 이게 왜 이렇게 넘쳤냐면은 제가 치즈를 너무 많이 넣었어요. 이거 소스까지 넣었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치즈 넣고 나니까 양이 엄청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면은 얼마 안 돼요. 그냥 조금만 먹고 말려고 면 많이 안 했거든요. 이게 약간 자주 먹으면 물리는데 안 먹으면 생각나거든요. 쿨타임이 있어. 이거 그 전언니 청양고추 파스타거든요. 한번 꼭 해 드셔보세요. 정말 호불호 안 갈릴 맛입니다. 저 원래 파스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이렇게 맨날 해 먹을 정도니까. 근데 꼭 이거는 이 리가토니 면이어야 돼요. 근데 오늘 면이 너무 덜 익었다. 봐봐, 치즈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소스가 이렇게 늘어나. 근데 맛있어요. 느끼하지 않아. 청양고추 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매콤해요. 이 리가토니 면이 안에가 텅 비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 소스가 막 들어가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두쫑쿠가 얼른 유행이 끝나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유행 끝나면 좀 편하게 사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오늘 병원에서 여기 선제과라는 곳에서 두쫑쿠를 시켜봤거든요. 근데 여기 선제과가 그 두쫑쿠 한참 유행일 때 인터넷으로 판매를 했었는데 오픈하면 바로 품절. 그러니까 전국에서 유명했던 그 카페래요. 그래서가지고 저도 그때 여러 번 도전했었는데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한물 갔잖아요, 유행이. 배달로도 시켜 먹고 순천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오늘 두쫑쿠 2개 시켜가지고 하나는 병원에서 먹고 하나는 집에서 먹으려고 가져왔거든요. 근데 살짝 전자레인지 돌려 먹는 게 더 맛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초 정도 돌려왔는데 좀 많이 돌린 것 같아요. 근데 역시 두쫑쿠는 약간 이렇게 흐물탱거리게 먹어야 돼. 이거 난리 나겠다. 먹긴 힘들어도 이렇게 먹는 게 훨씬 맛있네요, 진짜. 아무튼 이제 저는 편집을 할 겁니다. 전주 다녀와서 좀 저녁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오늘 다 해놓고 예약 딱 걸어놓고 다녀오려고요. 할 수 있겠지? 9시 32분입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여러분, 저는 전주 여행을 막 마치고 왔습니다. 하루 종일 저 머리카락에 눈을 찔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감고 나와버렸어.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산책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막 산책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좀 충분히 하고 들어가줘야겠어요. 헉! 눈이 보였어. 방금 눈이죠? 아니 산에서 보시락보시락 거리는 소리 나길래 봤는데 프레시가 켜져 있어서 그런지 눈이 바로 보였어. 너무 무서운데? 저 고양이야 고라니야? 진짜 나 지금 소름이 쫙 돋았거든요? 와, 눈 뭐야 방금. 소름 끼쳐. 그 눈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 저기에.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방금 영상에서 찍은 그 눈 있죠? 그거는 딱 형태가 살짝 보니까 고양이 같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고양이도 고양인데 근처에 지금 고라니가 있어. 왜냐면 제가 이제 마루 산책하다가 다시 그 길 옆을 딱 지나갔거든요? 생각보다 그 산과 제가 걸어가는 길이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조심히 이제 지나가는데 갑자기 개 큰 나무가
뽀짝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 산에서. 거기는 밤에는 아무도 안 다니거든요. 조명이 없어서. 사람은 아니야. 근데 고양이가 그 나무를 그렇게 크게 부러뜨리면서 갈 수가 없어. 그렇게 큰 소리가 날 수 없어, 고양이는. 하여튼 그 고라니야. 근데 고라니가 사실 무서운 존재는 아니잖아요. 걔도 사람을 무서워하잖아. 그러니까 서로를 무서워하는데 이게 은근 여러분 공포예요. 저희 집이 특이하게 이제 아파트 옆에 바로 산이 있어가지고 겨울이나 좀 추울 때 고라니들이 산에 먹을 게 없는지 좀 아래로 내려오거든요.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뜬금없이 갑자기 길을 가고 있는데 고라니 가족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옆에서. 낮에.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무섭다? 그러니까 생긴 건 귀엽게 생겼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게 내가 가는 길 옆에서 그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소름이 확 끼친단 말이에요. 그들은 날 절대 공격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건 무서워. 근데 이게 낮이면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면 그들의 순박한 얼굴과 근데 아무튼 밤이 됐을 때 저렇게 깜깜한 곳에서 갑자기 고라니 소리나 울음소리, 뭐 발소리 같은 게 들리잖아요? 진짜 공포 그 자체예요. 그래서 방금 나무 뽀각 불러지는 소리 때문에 귀를 막고 마루를 개 뛰었어요. 진짜 집까지 개 뛰었어. 반짝 넘어올 순 없어. 근데 막말로 그 입구가 바로 옆에란 말이에요. 문이 이쪽이면 철조망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고라니가 일로 오다가 나올 수도 있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을 지나쳐야지 집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와, 나 진짜 무서웠네. 아무튼 뭐 고라니는 그렇다 치고 제가 오늘 이제 전주 여행을 다녀온 날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전주 여행 갔을 때 막 이것저것 산 거를 영상이 그때 담았었어요. 근데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여행 영상은 또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상 영상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제가 전주 여행 가자마자 비가 왔어요. 그래서 전주역에서 급하게 우산을 하나 샀고 제가 가려고 했던 서점을 여러 개 저장을 해놨었어요. 사실 제일 가고 싶었던 서점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는 예약을 해서 갈 수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카페 겸 서점인데 자리가 3자리밖에 없고 타임별로 예약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제가 너무 여행 직전에 막 전전날 예약하려고 하니까 이미 이제 없더라고요, 자리가. 금요일이라서 더 그런 것도 있고 이 책 산 곳은 지나가다가 뭔가 서점이 너무 분위기가 예쁜 거예요. 홀린 듯이 들어갔는데 너무 내 스타일 서점이었어. 일요일은 쉽니다인가? 일요일은 쉽니다가 아니고 일요일에 침대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책을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다가 이 책을 샀습니다. 너무 일단 생긴 게 조금 힙해가지고 처음에 눈이 갔는데 뭔가 지금 내 삶을 공감해주면서 다독여주는 그런 뭔가 에세이 같은 그런 책이거든요. 너무 재밌어서 오늘 벌써 이만큼이나 읽었어요. 만화랑 글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술술 익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 머리에 있는 이 고무줄 이것도 샀어요. 까만색 곱창끈인데 머리인 듯 머리카락인 듯 그냥 자연스럽게 뒤통수랑 머리카락이 연결되니까 지금도 말꼬리긴 한데 말꼬리 같은 느낌이 아무튼 좀 덜해요. 이렇게 생긴 티코스터 너무 귀엽죠? 보면 되게 이끼 같고 그렇지만 이거 위에 딱 이렇게 잔 올리면 되게 귀여워요. 이것도 샀어요. 이어폰 줄 정리하는 거. 천으로 된 거, 똑딱이로 된 거. 이게 없어가지고 맨날 이어폰 어디 7릴레, 8릴레 돼 있었는데 이것도 하나 샀고 이 없으면 그냥 너무 귀여워서 샀고요. 이거는 펜이 은근 잘 써주더라고. 제가 원래 전주여행 가서 다이어리를 사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인터넷에서 주문해놓은 게 있었어. 혼자 여행할 때 쓰는 다이어리? 근데 여기 너무 예쁘게 이렇게 손글씨도 써주셨다. 지금까지 다이어리 사가지고 제대로 끝까지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뭔가 저는 용도가 있어야 쓰더라고요. 그냥 막 생각 적고 일기 쓰고 하는 다이어리는 결국 제대로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딱 제가 혼자 여행 갈 때만 꺼내서 쓰려고 구매해봤습니다. 다이어리랑 엽서랑 스티커까지 이렇게 주셨고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 다이어리랑 펜 이런 거 따로따로 들고 다니면은 영 귀찮잖아요. 센스 있게 같이 다이어리 케이스를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안에다가 넣고 마스킹 테이프도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이렇게 넣고 내가 오늘 산 펜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닫아서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귀엽죠? 내부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먼슬리 트래블 위시리스트 쓰는 칸도 있고 이렇게 오늘 좋았던 장소에 대해서 쓰는 것들 필링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다가는 뭐 내가 여행하면서 느낀 점 같은 걸 적는 거겠죠? 뭔가 나에 대해 질문하는 칸 이런 것도 있고 마스킹 테이프는 뭐냐면 질문이 적혀있어요. 질문. 지금 겉에 보이는 게 혼자 여행을 떠나온 이유가 뭐야? 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찢어가지고 아까 여기 퀘스천 나를 위한 질문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를 찢은 걸 붙이고 그 밑에 답변을 쓰고 약간 이런 느낌. 너무 감성적이죠? 너무 그리고 기발한 아이디어야.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아. 왜 이 여행지에 오고 싶었어? 등등. 다이어리를 꽤나 써본 사람이면 그냥 무턱대고 막 쓸 수 있겠지만 저같이 이런 다이어리 초보자 그리고 뭔가 여행을 가는데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사람들이 쓰기 좋은 되게 진입장벽이 낮은 다이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행 가가지고 책도 읽고 이런 다이어리도 적고 하다 보면 진짜 카페에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생산적인 시간으로 바뀐다 해야 되나? 단순히 커피랑 그 디저트를 먹으러 간다기보다 제가 카페 가는 거 자체가
자체를 원래 좀 좋아했는데 막 한 군데 갔다 두 군데 갔다가 세 군데 가고 이러면 좀 뭐랄까 뭔가 낭비벽 심한 사람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가서 책도 읽고 이렇게 다이어리도 쓰고 노래도 듣고 멍도 때리고 막 이런 거를 막 섞어서 하니까 카페 다니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 전주에서 미처 못했지만 집에서 오늘 전주 다녀온 날이니까 쓸 겁니다. 투얼롬 여행 노트 가이드북